세상에는요, 단 한 번의 숨으로 인간 신체의 절대적인 한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다이버들이죠. 오늘은 이 프리다이빙이라는 스포츠를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그 정말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길어야 1분, 보통은 몇십 초 만에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한계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바로 그 사람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 장비 없이 정말 오로지 자기 몸 하나 그리고 정신력만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바다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가장 순수하면서도 또 가장 위험한 도전인 거죠. 자, 이렇게 순수하면서도 위험한 도전.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프리다이빙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오늘날 선수들이 마주한 이 엄청난 도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 프리다이빙의 역사는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호메로스나 플라톤의 기록에도 나올 정도니까요.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한 30m 깊이까지 잠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오늘날의 다이버들은 순전히 스포츠와 탐험을 위해서 그 깊이의 4배가 넘는 곳까지 내려간다는 사실. 목적이 완전히 바뀐 거죠. 생존에서 탐험으로.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프리다이빙은 그냥 스포츠가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인간 생리학 교과서를 아예 새로 쓰게 만들고 있는 살아있는 실험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과학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니.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잠수가 가능한 걸까요? 그 비밀은요, 놀랍게도 우리 몸속 깊은 곳,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돌고래 같은 본능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포유류 잠수 반사라는 겁니다. 이름은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물속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물려받은 내면의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이 과정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우리 몸이 알아서 재구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은 분당 30회 미만으로 뚝 떨어지고 혈액은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을 보호하려고 중심으로 싹 몰리죠.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스스로를 해양 포유류처럼 바꿔버리는 겁니다. 사실 인간과 물의 연결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어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머무는 양수 있잖아요. 그게 바닷물과랑 성분이 아주 비슷하대요. 갓 태어난 아기가 물속에서 본능적으로 숨 참고 헤엄치는 것도 바로 이 태초의 기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신체 반응을 정말 한계 끝까지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과학과 역사가 단 한 사람의 도전에 집약된 그 순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윌리엄 트루브리지입니다. 그의 세계 신기록 도전이죠. 125m. 이게 어느 정도 깊이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40층짜리 빌딩을 거꾸로 내려가는 깊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아무런 장비 없이 오직 단 한 번의 숨으로요.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네요. 이 도전을 위해서 트루브리지는 말 그대로 모든 걸 바쳤습니다. 몸의 유연성을 극대화하려고 자기가 직접 고하는 운동을 하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저 깊은 바다에 완벽하게 맞춰나간 거죠.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바다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잠수 직전 그의 머릿속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치열한 심리전이 벌어지는 거죠. 하강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심박수가 분당 27회까지 곤두박쳐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잠수 반사가 극한으로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몸이 스스로를 지키려고 생존 모드로 확 전환하는 거예요. 그가 블랙홀이라고 두르는 심해로 내려갈수록 수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집니다. 이 압력 때문에 그의 폐는 수박만한 크기에서 오렌지 크기 정도로 쪼그라들고 온몸은 극한의 스트레스를 견뎌내야만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인간의 몸을 절대적인 한계까지 밀어붙인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4분이 넘는 사투 끝에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3가지의 간단해 보이는 임무를 정해진 순서대로 완벽하게 해내야만 합니다. 의식이 아직 명료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순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깊이의 한계는 극복했지만 수면 위에서의 이 간단한 규칙을 어긴 거예요. 이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그의 위대한 도전은 공식적으로 실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범인은 바로 질소 마취라는 현상입니다. 깊은 수심의 압력 때문에 뇌에 질소가 흡수돼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건데요. 쉽게 말해 물속에서 만취 상태가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질소 마취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전설적인 다이버 타냐 스트리터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60m라는 어마어마한 깊이에서 그녀는 심각한 방향 감각 상실을 겪었어요. 위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린 거죠. 그녀가 다시 정신을 차리기까지 걸린 그 17초는 아마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이렇게 목숨을 건 위험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왜 멈추지 않는 걸까요? 단순히 기록 때문에?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어쩌면 그 답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우리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말이 프리다이빙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바깥 세상을 탐험하는 스포츠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하나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한계 상황 속에서 진짜 나를 마주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 잠재력이 어디까지인지, 내 두려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어쩌면 가장 인간적인 욕구의 표현인 셈이죠? 프리다이버들에게는 깊은 바다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바다가 있나요? 여러분이 마주하고 뛰어넘고 또 탐험해야 할 당신만의 한계는 과연 무엇일까요?